안녕하세요, 꾸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인물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인물탐구의 게스트는 아발로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 플레이하시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거의 모든 팁들의 원조격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15서버에서 플레이하시는 아발론 킹덤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5서버에 15서버 150서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15서버 황제로 계신 아발론님,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인들 이제 단체 카카오톡 이 그룹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에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500명 이상 모여 계신데요. 이 그룹 채팅방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지같이 제가 이 과금을 정말 의미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과금을 하던 시절 저를 그 쓰레기 같은 과금에서 구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효율적인 과금을 할 수 있고 조금 뭔가 이 의미 있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인데요. 물론 뭐 아발로님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발로님이 어떻게 보면 원조 같은데 이 시초죠, 시초. 네.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한국인 유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신 아발로님을 모셔봤습니다. 와우. 이번 인물 탐구는 기존의 통화상으로 진행했던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런 시간을 아발로님께서 조금 바꾸셔서 이번엔 질문 답변, 제가 질문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답변을 달아주셨고 제가 그 질문 답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로님이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왠지 뭔가 어색하신 것 같아요. 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뭔가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발로님 굳이 뭐 창피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아발로님 계시니 근거지죠? 본거지에 이렇게 보시면 와, 주변에 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연맹이 UN1, UN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이걸 뭐 홍보를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홍보 같은 건 아니고요. 저도 아발로님이 농장연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아발로님 농장연맹이 10레벨 자원지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발로님께서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해주고 계세요. 한국분들이 아발로님께 요청을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한 분당 한 개씩 아발로님 농장연맹에 가입을 시켜서 10레벨 자원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아발로님께 문의하시고요. 혹시나 방법을 모르시거나 조금 헷갈리시거나 불편하실 때는 이게 아발로님이 게임하시면서 굳이 막 여러가지 질문 답변을 하루에만 해도 엄청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제가 연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우선 아발로님께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먼저 아발로님은 제가 자기소개를 부탁드렸더니 아발론님께서는 안녕하세요, 15서버 아발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제가 가장 먼저 또 궁금했던 게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오랜 기간 플레이 하셨거든요. 과연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어떻게 알게 되셨거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 아발론님께서는 굳이 과금을 하지 않아도 이런 중세시대풍의 이런 게임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신의 성을 가꾸고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이런 게임을 구글에서 좀 찾아보시다가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임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네, 과금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했었고 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과금을 해가면서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뭐 생각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게임이었지만 어쨌든 재밌다고 하십니다. 과연 아발로님은 그동안 얼마나 오랜 기간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플레이 하셨을까요? 아발로님 답변에 의하면 2019년도 1월 말경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벌써 와 2년 하고도 반 됐어요. 와,
이 정도면 뭐 정말 오래된 유저네. 조상님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이 게임 이 용어죠. 게임 용어로 조상님으로 칭하는데 단순히 이건 선배가 아닙니다. 조상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아발론님께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플레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오르셨을까요? 아발론님께서는 이게 너무 오랜 기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뭐 사건도 당연히 많았겠죠. 2년 반이나 이런 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아발론님은 처음 한국 분들과 동맹을 만들어서 이제 첫 혼돈 때래요. 처음 혼돈을 하실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신다고 합니다. 이게 아발론님께 제가 약간 좀 재미난 이런 썰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추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때 당시에 아발론님과 함께 같이 하셨던 이 한국분들과 동맹관계, 그때는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 대한 정보가 뭐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발론님께서는 이미 에덴을 6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에덴만 6시즌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혼돈도 시즌 4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즌 3 지나면 에덴 넘어가죠. 근데 원래는 혼돈이 시즌 4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X 시즌 영웅이 나오면서부터 에덴을 들어갔었는데,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에덴만 6번, 혼돈 4번, 이것만 벌써 10번이. 와. 어쨌든 근데 첫 혼돈 때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전이고 얼마나 뭐 이 서버들이 별로 없을 때였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뭐 당시에는 정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정보가 너무 없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아발론님이 그때 정말 나름 선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발론님께서 그때 이제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죠. 그래픽만 약간 바뀐 같은 게임사에서 이제 퍼블리싱 하는 라스트 쉘터라는 게임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름 이것저것 해보면서 연구를 해 오신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앞 서버에 많이 같이 이제 많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뭐 같이 또 실험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부담도 서로 덜고 서로 많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었대요.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엄청나게 했었고, 또 그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팁들 있죠.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이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도 전부 다 그런 곳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연구하고 아발론님과 같이 함께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고 알아내신 부분이 지금까지 공유되는 거를 보고 계시자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네요. 또 한편으로는 게임을 이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종종 게임을 접고 이제 떠나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발론님께서는 15서버에서 플레이 하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60대 서버군들까지는 아발론님하고 사실 같이 플레이 하신 기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발론님께서도 그 점을 짚으시면서 60대까지 서버분들 같은 경우는 아발론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 정말 많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 명씩 떠나는 걸 보실 때마다 이제 그냥 접는 유저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발론님께는 하나의 이런 장면으로 남는 듯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보다 이게 게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건 사고보다 같이 했던 사람, 같이 있었던 나의 어떻게 보면 전우죠. 전쟁 게임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꼬야가 보기에도 내 옆에서 하는 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하나의, 나에게는 그게 하나의 기억이고 추억이고 정말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신의 성 옆에, 자신의 연맹에 또는 자신의 동맹에 누가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아발론님께 이 답변을 받고 저도 문득 옛날 친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옛날이라 그래봐야 뭐 아발론님 플레이 하신 기간에 비하면 저는 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라는 작은 게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문득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발론님께 그렇다면 지금껏 플레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또는 뭐 유저 누가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발론님께서는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가 한국인이 뭐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많이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온라인 게임 치고는 한국인이 좀 없는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 한국 분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시네요. 뭐 워낙에 아발론님께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도 많고 아직도 같이 플레이 하시면서 서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언급하시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아발론님께서는 게임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 지금과 같이 아발론님과 함께 플레이 하시는 분들 모두 기억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자기 이야기가 안 나와서 섭섭해할 분이 계시다면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발론님이 실질적인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안에서 강인한 한국인 그룹에 있어서는 정말 연예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아발론님은 저만의 아이돌? 뭐 이런 느낌이죠. 연예인 같은 이런 느낌. 참 정말 대단하시기도 하고 먼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사 직원도 아닌데 게임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앞서버에 아발론님 말고도 많이 계신데 정말 아발론님이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매신 거죠. 중심에 계신 거죠. 여러분들 뒷서버 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과연 아발론님께서는 왜 한국인들을 위한 이런 카카오톡 이 단체 그룹 채팅방을 만드시게 되었는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발론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초창기 당시에는 이 공식 카페 같은 게 없었대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 관련된 정보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발론님께서는 이제 초창기 때 한국분들 간에 좀 정보를 공유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서버가 다르면 사실상 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단체 그룹 채팅방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소통을 하자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이 그룹 채팅방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원래 아발론님께서는 어떠한 게임을 하시더라도 굳이 아발론님이 나서서 이런 채팅방을 개설하시거나 이런 적이 없으셨대요. 전혀 없었는데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아발론님 스스로 플레이 하시다가 너무 답답하셨대요. 너무 답답해서 결국엔 아발론님이 칼을 꺼내 든 것이죠. 그렇다고 칼을 꺼내 들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단지 그냥 말 그대로 놀이터죠. 놀이터. 판만 깔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세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발론님께서는 한국 분들이 얼마나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 플레이를 하시는지도 뭐 그 시절에는 아발론님이 플레이하시던 초창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대요. 뭐 어디 서버에 누가 있는지 뭐가 어쩐지 뭐 맵을 다 뒤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룹 채팅방이 생성이 됐고 몇 개월 정도 흐른 후에 이제 50대, 60대 서버군에 계셨던 한국 분들이 이 그룹 채팅방을 알게 되시고 오셔서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엄청 활발하게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50명도 안 되게 정말 그냥 작은 소규모의 그냥 이런 소통을 위한 그런 그룹 채팅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소통을 하고 정보를 알아가고 저도 그 채팅방에 들어가 있지만 정말 그 채팅방이 장점이 질문과 답변하는 거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 다 질문하고 또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규모가 조금 생기면 정말 5만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막 파가 갈리고 싸우고 뭐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있었던 것만도 1년이 넘었는데요. 벌써 오랜 기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게끔 이런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시고 운영하신 아발론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그룹 채팅방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발론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인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서 한국인이란 과연 아발론님은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발론님께서는 보편적으로 한국인들이 뭐 전투에 특화돼 있고 잘하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능숙한 이런 플레이들을 한단 말이죠. 사실 한국인이 좀 게임에 관련된 거,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이 국뽕이죠, 국뽕. 정말 무슨 분야에든 한국인이 달려들면 정말 빠르게 습득하고 오히려 그걸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소들이 한국인 연구원을 선호한다고 해요. 일도 열심히 할 뿐더러 어쨌든 한국인 연구원이 붙어 있으면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구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발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서 한국인들이란 정말 전투도 잘하고 게임을 워낙에 능숙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들 부류가 한국인들을 이제 생각하기에 어떤 한 서버에 한 국가에 자신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려면 한국인들을 경쟁 상대로 본다 이거죠. 한국인들이 별로 몇 명 없어도 저기는 잠재적인 강인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서버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뭐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섞여서 잘 서로 함께 잘 운영해 나가는 서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발론님께서는 한국인들을 생각하시기에 역시나 한국인은 정말 전투민족이다. 게임을 정말 잘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공감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인들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발론님이 생각하시는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우선 아발론님께서는 장점을 먼저 짚어주셨어요. 일단은 이런 종류의 게임은 처음 접하셨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고 하시네요. 재미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미 일찌감치 접었겠죠. 자, 어쨌든 이 게임의 장점이 좀 애매합니다. 아발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어쨌든 재미는 이제 플레이하시는 유저분들이 각자 찾아서 하신다면 뭐 엄청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이 게임의 재미이자 장점이 될 듯 하다고 하십니다. 재미를 찾아가는 거. 그 외에는 장점은 딱히 없는 듯 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봐도 정말 진짜 근데 이거 단점은 공감 200%다. 와. 단점이 아발론님이 이제 게임을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이 굉장히 미숙한 부분을 이제 운영이 별로다 이거죠. 게임사의 운영이 굉장히 미숙하다고 느껴지신다고 하네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정말 공감 200%에 200%. 특히나 뭐 이건 게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같은 게임사다 보니까 이 라스트 쉘터에서 대부분이 넘어온 거거든요. 거의 흡사합니다. 영웅 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게임의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사의 운영 방식이에요. 정말 이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던가 말 그대로 좀 계획적으로 개발사에서 딱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을 잡아놓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라스트 쉘터는 그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같은 회사 비슷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이민 관련된 부분에도 라스트 쉘터 같은 경우는 이민 이런 기간이나 이민에 관련된 게임사의 플랜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신대요. 아발론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라스트 쉘터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이게 잡혀 있나 봐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계획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는 약간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발론님께서 문의를 하셔도 대부분의 이제 개발사 측의 답변은 그냥 우리도 잘 몰라요. 이랬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뭔 질문을 해도 일단 잘 몰라요.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장난지금 나랑 하냐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게임사에서 확실한 답변과 정말 빠른 처리를 해주는 건 과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이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아발론님이 라스트 쉘터에서도 이제 연구를 해오셨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래 1서버에서 16서버 그리고 1서버에서 40서버 이렇게 이민이 좀 확장이 돼요. 원래 이민이 시간이 지나면 이민 가능한 그룹이 점점 확장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민에 대한 시스템이 영웅 시즌이 이제 틀리잖아요. 어디는 뭐 X 시즌 있고 어디는 뭐 없고 이런데 그거에 대한 이런 차이, 영웅 시즌 간의 이런 차이를 이제 시기를 조절해서 에덴이나 이런 이벤트 시기를 조절해요. 어느 서버는 뭐 2주 쉬었다 에덴하고 어느 서버는 한 달 쉬어도 에덴을 시작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조정을 해서 영웅 시즌이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이민을 확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발론님 말씀에 의하면 아발론님께서는 현재 52서버로 반이민을 해서 같이 에덴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반이민에서 에덴을 플레이하신 지 6개월이 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민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발론님 이야기에 의하면 이미 52서버와 15서버 간의 영웅의 시즌은 8개월 전에 이미 시즌이 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민이 확장이 안 돼가지고 뭐 많은 유저들이 조금 그 부분에 불만을 품고 게임을 접거나 뒤에 다른 서버로 이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자 아발론님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하시네요. 내가 봐도 진짜 답답하다. 게임사야 좀 니네 이런 거 생각을 좀 하고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시스템을 구성을 니네가 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유저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고 뭘 해줄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니네가 깔아놓은 판에서 할 때는 그에 맞춰진 시스템 구성을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 게임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금을 통해서 그 의무를 요구한 권리를 갖고 있는 셈인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아발론님 생각 저는 정말 2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발론님께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플레이 하시면서 정말 무수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팁들 중에서 아발론님께서 가장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꿀팁이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발론님께서는 과금에 관련된 팁, 혼돈, 에덴 뭐 여러가지 지금 현재 그룹 채팅방에서 공유가 되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정말 꿀팁이다 하면 역시나 영웅 성장하는 목요일 지혜 작업만한 게 없다고 보신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지혜 작은 정말 꿀팁이죠. 이 가뭄의 단비를 내려줄 수도 있는 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발론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게임 초반부터 작업하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목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이 지혜작을 통해서 싱글 군비를 이제 개인 미션이죠. 개인 군비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잘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클리어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런 금화, 자원, 뭐 가소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성을 전력을 이제 점점 더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혜작은 정말 내가 보석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럴 때도 정말 꿀같이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강한국을 플레이할 때 보석과 가속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소비되는 자원을 제외하고 미션을 깰 수 있는 게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자원이 없어도 돼. 정말 지혜의 운장과 조금 약간의 뭐 소환권 또는 영웅들 이런 것만 가지고 서로 작업을 한다면 굳이 보석도 없어도 되고 가속도 없어도 되고 자원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미션은 클리어가 돼요.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세한 지혜작은 제 또 다른 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공개 시간이 왔습니다. 아발론님을 파헤쳐보자. 자, 아발론님은 과연 어떤 상황, 어떤 성,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야, 지금 보시면 와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보석들과 네, 이 수정들과 와 영웅 금화봐 영웅 금화. 저는 진짜 영웅 금화 보고 기절 초풍 환장할 뻔했습니다. 물론 뭐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발론님은 정말 핵과금러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정말 꾸준하게 플레이하시는
제가 볼 때는 뭐 게임 하신 지 2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2년 반 개근상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좀 휴가 안 가시나? 휴가? 모든 부분에 항상 참여하시고 이벤트에 대해서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면서 이렇게 모으신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자원들도 뭐, 와, 보유하고 계신 자원 정말 꾸야의 2배? 좀 대단하십니다. 정말. 와, 저도 자원 모으기로는 나름 엄청 잘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발로님께 제가 앞으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했더니 아발로님께서 정말 핵심 포인트를 그냥 딱 포인트만 딱 짚어주셨어요. 게임사의 명치를 그냥 딱이에요. 아발로님께서 게임사에게 전합니다. 야, 니네 스킨만 내놓을 생각하지 말고 운영을 라스트 쉘터처럼 체계적으로 하고 유저들의 의견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하면 이 게임 정말 오래도록 지속되고 재밌게 할 수 있어 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게임사 보고 있나? IM30 보고 있나? 부디 게임사에서 제 방송을 시청하고 좀 운영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발로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발로님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꾸야가 아발로님께 사정사정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빌어서 파리처럼 제발요 이렇게 빌어서라도 답변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발로님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시청하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